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 상승미소 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제목은 반도체 주식이 상승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시장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다우지수 1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즉 이란의 보복 다짐 무려 13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은 불안하죠.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우지수 일단 어제 오른 거 차익을 실현하자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장중 내내 플러스였었지만 장 막판에 다우지수가 밀리면서 약간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2.88포인트. 그러나 전혀 하락한 것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지만 반도체, 특히 D램 반도체, 반도체 장비, 반도체 ETF 등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왜 이렇게 장이 불안함에도 반도체 주식이 상승하는가? 그 이유를 정말 0에서 100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잠시 후에 철저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에서 있었던 미국 경제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가 4개월 내 최고치로 발표됐습니다. 55%, 일종의 설문조사잖아요. 이 인덱스가. 근데 55%가 좋다. 즉 50을 넘은 팽창인데 이 55%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이 수치는 4개월 내 최고치다. 불과 일주일 전이죠. ISM 제조업 지수는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제조업은 팽창 중이라는 이 아이러니한 뉴스. 미국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이 원래 70% 조금 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비중이 80%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제조업이 망가지는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죠. 그렇다면 미국의 경쟁력이 이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만 보면 떨어지는 것일까? 이것의 의미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예, 제가 11월 4일에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사상 최저다. 이 사상 최저라는 것을 보고 경제 위기설을 분명히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경제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조업 비중의 사상 최저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 경쟁력은 더 이상 제조업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었죠. 이런 강의가 사실 세상 그 다음에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데 무척 중요한데 이런 역사 그 다음에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조회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조회수 11월 4일에도 16,000회밖에 나오지 않았죠. 혹시 오늘이라도 꼭 보시고 제조업 비중, 비제조업 비중이 어떤 의미로 바뀌고 있는지 반드시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이한 종목 보잉. 다우지수가 하락했지만 보잉은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중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잉의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소문, 루머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루머가 돌았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사실 이란의 원유 수입을 거의 다 중국이 해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한국도 이란산 석유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웬만한 나라들은 미국 편에 있는 동맹국들은 수입을 안 하죠. 그런데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해 주는데 이번에 이란 공격에 대해서 중국이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란 러시아의 코얼리션, 즉 러시아는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중국이 이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의 성명도 그냥 우려스럽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가 되고 있지만 저는 핵심을 이제 무역협상 타결 얼마 안 남았죠. 중국이 최근 부채 축소 정책에서 2020년부터 다시 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심기를 거느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단 참자. 왜? 무역협상 타결 1월 15일 얼마 안 남았다. 그게 중국에 좋다. 중국에만 좋은 게 아니죠. 우리 한국 투자자에게도 좋다. 중국 잘하고 있다. 이번에는 박수 한번 줘야 되겠죠. 오늘 CES에서 퀄컴이 자율주행 플랫폼 풀스택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을 완전히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CES에서 5G 자율주행 그 다음에 고해상도 TV가 현재 가장 핫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퀄컴이 2023년을 목표로 자신들의 자율주행 관련 플랫폼을 오늘 선보였다고 합니다. 퀄컴 오늘 당연히 반도체 주식 중에 하나니까 올랐죠. 이 얘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미 작년에 계속 거대한 버블 2020에서 자율주행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올 하반기 한국도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뭐 올 하반기에 이미 도입된다고 그러고요. 레벨 4는 거의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봐도 됩니다. 레벨 5까지 있는데 레벨 5는 거의 골목길까지 사람이 손대지 않고 운전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레벨 4 하면 거의 뭐 사람이 그 손대지 않고도 자기가 직접 주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다 말할 수 있죠. 이게 가까워지고 있다. 말 대신 자동차가 나왔을 때의 상상. 이제는 사람이 자동차에서 인터넷을 하고 쇼핑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운전은 된다. 그런 세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반도체 이야기로 꾸며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반도체 ETF SMH가 하락을 멈추고 1.7% 상승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51선까지는 내려올 줄 알았던 반도체 지수, 반도체 ETF죠. 곧바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ETF가 올랐으니 관련 종목들 당연히 오르겠죠. 반도체 장비주, 대표적인 장비주 중에 하나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AMAT,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오늘 보시는 대로 올랐습니다. 3% 가까이 올라서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가 많은 한국의 코스닥 반도체 관련 주식들 주목해도 되겠다. 저처럼 이런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오늘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이 싸우든 보복을 하든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시기에 반도체 주식이 하락한다면 부지런히 매수하자. 왜?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다는 거죠. 오늘 반도체 섹터를 리딩한 주식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대형주가 하루 만에 약 9%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요. 코엔 애널리스트라는 회사의 칼 에이커맨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가 $50였는데요. $20를 더 올려서 연말까지 $70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등급을 한 단계 올려버렸어요. 그렇다면 왜 칼 에이커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올렸는지 그 리포트 신문기사에서 찾아왔는데요. 그 영어를 잘하시는 분 영어를 보시고요. 영어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영어 웬만큼 다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노안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바로 번역해 왔습니다. 에이커맨이 말하기를
2020년 하반기 서버 부분 업그레이드 수요 계속 말씀드렸죠. 이미 지난주 방송에서도 저도 이미 언급했죠. 서버 부분 업그레이드 수요로 인해 D램 펀더멘털이 예상보다 빨리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서버 펀더멘털은 왜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냐? 예, 중국의 5G 네트워크로 시작이고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따라서 우리도 5G 해야 돼 그랬을 경우엔 반도체 수요는 폭발할 것이다. 이게 제 주장이잖아요. 그 다음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최근에 D램 펀더멘털은 D램의 수요뿐만 아니라 판매 가격의 상승까지 가져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 에커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이게 핵심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다음 말로 했습니다. D램 펀더멘털은 앞에서 언급한 거 비슷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비용 감소 주장에 자신은 동의를 한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낸드 플래시의 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있다. 나도 그걸 알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스마트폰 수요가 있어 낸드 플래시의 수익성은 우려하는 것보다 빨리 개선될 것이다. 예상한다. 그렇죠? 규모의 경제죠. 많이 생산하면 당연히 단가는 싸지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볼 때 낸드 단가도 하락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D램 수요는 올라가고 낸드 단가는 상승한다. 그러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더 큰 우리 D램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히 오늘 좋은 반응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몇 년 전도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D램 반도체 다 망했다. 대폭락한다. 대한민국 죽었다. 이런 기사가 주류였는데 도대체 그 짧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D램 반도체 상승을 이야기하고 오늘 하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9% 가까이 급등을 했고 그동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거침없이 왜 상승을 했을까? 도대체 상승 미소는 그걸 어떻게 알고 1년 전부터 그리고 7월, 10월, 11월 계속적으로 반도체 주식을 사라고 얘기를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해안이다, 통찰이다, 수정구슬이다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그 영업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자입니다. 어제 저녁이겠구나. 어제 저녁 마켓 인사이트 제가 자주 봅니다. 마켓 인사이트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5G Chinese 스탁 중국 주식입니다. 2020년에 중국 주식 좋다. 제가 1년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반도체와 함께 중국 주식 얘기죠. 5G와 중국 주식이 불마켓 시장 상승을 이끄는 메인스트림 중요한 핵심 이유가 될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마켓 인사이트는 이 기사를 통해 올해 주식시장의 핵심을 5G와 중국 주식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기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안에 기사 뭐라고 돼 있느냐. 5G 네트워킹, 즉 5G 네트워킹이 상당히 예상보다 빨리 투자되고 있다. 그래서 마켓 인사이트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반도체 주식들을 좋게 본다. 즉 즉각적인 5G 네트워크 투자의 immediate beneficiaries를 반도체로 본다라고 하면서 앞에 Market Insight has reported 우리가 이미 기사로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 예, 저도 읽었었습니다. 이때 기사 저게 언제냐? 11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월 6일에 마켓 인사이트가 소개한 기사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In the blink of eye, 눈 깜빡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5G boom could be starting. 11월 6일에 마켓 인사이트는 5G 붐이 이제 곧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요. 그 기사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입니다. 이 중국 5G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5G 네트워크 구축 일정이 예상보다 빨라진다. 즉 2020년인 맞지만 더 빨라진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1년 동안 300개 중국 주요 도시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한다. 이 계획에 의해서 테크놀로지컬 업그레이드가 빨라진다.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무슨 의미냐? 어떤 기술이냐? 자율주행, AI, 사물 인터넷 등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5G 네트워크 도입은 2조 달러, 우리나라 GDP가 1.6조 달러잖아요. 2조 달러 어마어마한 이 돈의 투자 사이클을 끌고 올 것이다. 즉 5G 네트워크 도입으로 2조 달러의 대규모 큰 장이 쓸 것이다. 자, 이때 투자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놨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슈퍼 사이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저도 이 기사를 참조한 건데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미 테크놀로지컬 업그레이드 저 기사는 7월 18일에 나왔었어요. 7월 18일에 마켓인사이트의 기사 제목을 거꾸로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7월 18일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요, 넷플릭스의 어닝 쇼크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넷플릭스 hammered, but 5G hopes boost chip. 5G, 이 도입 소식이 칩, 반도체 주식을 끌어올린 희망이 있다라는 기사가 이미 작년 7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즉 5G 이 네트워크 구축이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중국이 6월 달에 우리는 5G 구축한다 이래서 박수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기사와 함께 이제 반도체 주식에도 희망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이미 작년 7월 18일에 냈고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5G network demand will keep growing into year-end. 연말로 갈수록 5G 네트워크 관련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인텔이나 AMD 반도체 주식들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기사가 이미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승미소가 미아리에서 살거나 수정물 구슬이 있어서 반도체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이런 마켓 인사이트나 해외 언론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이미 보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미리 방송을 했었던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왜 그렇다면 왜 이 영업비밀을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반도체 주식 앞으로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중국 5G 도입 이 두 가지 관계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기대. 중국 망해라 하는 기대. 도대체 유튜브 아직도 중국 망한다는 거 많죠. 그 기대와 팩트, 사실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팩트는 팩트대로 받아야 되고 기대는 기대일 뿐이에요. 기대를 팩트와 혼돈하면 여러분의 잔고는 마이너스 난다. 기대와 팩트를 구분해라. 그래야 잔고가 플러스가 난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미 작년 7월부터 D램 반도체, 낸드 플래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지만 한국 언론은 이제서야 얘기하죠. 그때는 대한민국 망한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 언론은 참조용이지 투자용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은 참조용일 뿐이다. 투자용은 아니다. 투자하려면 스스로 해외 언론을 공부하시든지 아니면 상승미소 방송 2번, 3번씩 계속 보고 추천하셔야 된다. 깔때기 좀 대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요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